다시 77쪽입니다. 단어의 의미에서 거기 있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좀 확인을 하는데, 우선 다이어와 동음이어에서는 동음이어 보시면 지금 발음과 철자가 모두 같은 유형하고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유형 동음이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는 반의 관계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이 반의 관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 요소가 있어. 사람 혹은 성별 혹은 남자. 그럴 때 이 중에서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를 때 반의 관계에 형성된다. 그럴 때 반의 관계의 종류를 보시면 상보반이어에서 거기에 설명을 봐봐. 중립적이 없는 반이어이 무슨 말이냐면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 해당하는 사항만 있다는 거야. 즉 이분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때, 이분법적 접근이 가능할 때가 이제 상보반이어. 그 다음에 등급반이어는 말 그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방향상 대립관계. 됐죠? 네, 그래서 반의관계의 종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관계는 위아래지, 포함하는 것, 위에 있는 거냐 혹은 그 밑에 있는 거냐. 그래서 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것.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가 이제 추상적인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한다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79쪽 볼게요. 79쪽에 그 사전, 79쪽에 이제 사전 그림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문형 정보라고 합니다. 사전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돼. 왜냐면 사전에는 문법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품사, 그 다음에 얘가 다이어인지 동음이어인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용언이라면 필수 성분의 개수까지도 문형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형 정보 좀 주의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반의관계, 상하관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보반이요, 등급반이요, 방향반이요.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따가 한 번에 다 풀어보는 걸로 하지 뭐. 세 번째 대단원입니다. 국어의 규범과 매체 언어의 성찰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문하고 의문 변동을 볼 거예요. 다시 지금 오늘 이렇게 짚어보는 것보다 전에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에 설명했던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학원 채권 채널에 올린 그 영상을 틈틈이 꼭 한 번씩 다 보고 복습을 해주세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수업이 좀 진행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보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서 다 만점이 궁극적인 목표고 다 90점을 넘길 수 있게끔 하자는 거. 네. 리딩엠 고등관. 유튜브에 리딩엠 고등관 치면 채널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목으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했던 순서대로 제목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쭉 나오죠?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 봐야지. 그거 다 시험범인데? 다 저희 관련인 거예요? 그거 문법은 제목에 있었잖아. 뭐 일, 형태, 단어 뭐 이렇게. 또 고3 것도 있어요. 이게?
아, 그렇지. 그냥 그거는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지 않잖아. 올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거 6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문법 제목만 달려 있는 거. 아, 아, 예. 이해했어? 네, 문법 제목만 달려 있는 거 그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117쪽. 117쪽 의문입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그럴 때 우리 교과서는 분절 의문을 자음하고 모음으로만 봤네요. 지금 반모음도 분절 의문에 해당됐던 거죠. 그 다음에 분절 의문에 모음하고 자음 그리고 이중모음. 이중모음에서 거기에 반모음의 개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비분절 의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리의 길이죠. 그런데 문장 단위로 보면 무엇까지도, 문장 단위로 보면 억양까지도 의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넘어갑니다. 근데 반모음의 뜻이 어디 나왔어요? 반모음의 뜻은 없어. 거기에서 그냥 반모음이 언급됐으니 그거 주의하자는 얘기였지. 아마 이제 본문 보면 반모음의 뜻이 나올 겁니다. (118쪽이에요) 118쪽에서는 왼쪽에 읽기중 활동에서 거기 의문과 음성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찾았어? 거기다가 별표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음은 배웠는데 이 음성이 뭐냐면, 음성은 구체적인 말소리야. 그럼 의문은 추상적인 말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발음하는 거랑 시우가 발음하는 거랑 같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혹시 예전 프로그램들 보면 그 음성학기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면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하는 측정하는 기기가 있잖아.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음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가 다른 그거를 듣고 똑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머릿속에 추상적인 소리인 의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소리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 의문하고 비슷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음성은 물리적인 소리고, 그 다음에 의문은 추상적인 소리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됐고, 그 다음 모음표 됐고, 거기에 이제 반모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반모음 설명. 네, 거기 반모음, 표 밑에 보면 반모음 나오죠? 반모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에 가깝지만, 모음처럼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쓸 수 있는 짧은 모음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얘를 반자음이라고도 부르는 거지. 음성적으로는 모음에 가깝지만 지금 자음의 성격, 그러니까 모음이 있어야만 발음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반모음이라는 개념으로 불린다. 그래서 우리 바뀐 교육과정에 따르면 이 반모음도 하나의 분절음으로서 이제 취급하고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해 줘.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반모음에는 두 가지,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왼쪽을 봅니다. 다시 거기 읽기중 활동 밑을 보시면 이중모음 의는 의와 이 중에서 무엇을 반모음으로 보아야 할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반모음에는 이랑 오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뒤에 있는 이가 반모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 하나와, 아니다, 지금 반모음을 보면 반모음이 다 죄다 어디에 있어?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앞에 있는 을을, 먼저 발음되는 을을 반모음으로 봐야 한다 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뒤에 있는 이를 이제 반모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투리를 보면 의보다는 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왜냐면 이제 반모음 이가 짧게 발음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발음하면서 사투리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음체계표. 그 자음체계표에서는 최소한 비음하고 유음만큼은 꼭 외우라고 했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 그리고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도 음운으로서 기능한다는 것. 소리의 세기도. 그래서 가장 여린 소리인 예사소리, 가장 센 소리인 거센소리. 이 차이가 음운으로서도 기능한다. 이것이 이제 영어권 음운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최소 대립상 개념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음운을 판별할 때, 음운인지 음운이 아닌지를 판별할 때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그 다음 이제 비분절 음운입니다. 운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리의 길이만을 운소, 그 비분절 음운으로 보고 있다는 것. 얘의 특징은 둘째 음절 이하에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 첫 글자에서만 길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된다는 것. 넘어갑니다. 네. 혹시 그 비음, 이음 외우라고 하신 게 네. 그 미음이 입술 소리고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냥 비음에는 뭐가 있고 유음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비음의 개념이 뭐고 유음의 개념이 뭔지 정도. 근데 이제 미음이 입술 소리고, 그 다음에 뭐 니은하고 리을이 뭐 윗잇몸 혀끝 소리고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다. 근데 여기서 예사 소리가 뭐예요? 어디에서? 이 위에 보면 비읍이 예사 소리고 지읒이 예사 소리고 기역이 예사 소리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네,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된 거센. 그 다음 120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괄호 2번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해서 밑줄 친 단어들을 발음해보자. 그래서 이제 의의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음될 수 있지. 그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문법 개념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다만4를 봅니다. 다만4를 보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대. 원래는 뭐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의로 발음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선 이나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게 바로 조사인 거죠. 조사일 때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걔가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21쪽입니다) 121쪽에 괄호 3번 봅니다. 121쪽에 밑에 괄호 3번에 거기 상자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한국어 화자는 고기의 두 기역, 그러니까 고의 기역하고 기의 기역을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영어권 화자는 첫 번째 기역은 무성음 K로, 두 번째 기역은 유성음 G로 인식한다. 이와 달리 한국어 화자는 짜다와 차다, 그러니까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음운으로서 기능한다는 거죠. 영어권 화자는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영어권 화자에서는 무성음하고 유성음이 음운으로서 기능한다는 얘기인 거고, 국어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이 음운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유성음하고 무성음의 차이가 뭐예요? 무성음은 성대가 떨리지 않고 나는 소리, 유성음은 성대가 떨리고 나오는 소리인데 국어에서는 모든 모음은 다 유성음이야. 국어에서는 모든 모음은 다 유성음, 그리고 자음 중에서 비음하고 유음이 유성음입니다. 자음 중에서는 비음하고 유음이 유성음. 그럼 요 네 가지를 뺀, 비음하고 유음을 뺀 나머지 자음은 다 무성음이에요. 넘어갈게요. 125쪽입니다.
음운 변동. 음운 변동. 음운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그래서 음운 변동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음운 변동 다시 표기하고 발음을 꼭 견주어 비교해 볼 것. 그럴 때 음운 변동은 크게 4개, 교체, 탈락, 첨각, 축약. 그래서 교체에 해당하는 것들,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럴 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를 묶어서 동화라고도 설명을 하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을 묶어서 동화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탈락,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아어 탈락, 의 탈락. 그 다음에 첨가, 첨가에서 니은 첨가랑 이제 모두 있냐면 반모음 첨가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반모음 첨가는 다루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축약에서는 거센 소리 대기, 즉 자음 축약만 다루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모음 축약을 다루고 있지 않고, 그거는 이제 반모음의 지위 때문에 반모음의 지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의 교육과정은 반모음을 하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 축약이라는 말을 안 쓴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은 음운의 변동으로 음운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발음이 이제 바로 표준 발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음운 변동하고 표준 발음은 같이 다니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음운 변동이 잘 처리가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돼? 쪼개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철자랑 표기를 쪼개서 접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어. 그럴 때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음절의 개념에서 이거였지. 얘는 몇 개로 이루어진 거야? 음절에서 요 안은 몇 개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죠. 모음 하나. 여기에 있는 거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쪼갤 때 주의할 거, 초성에 있는 이응을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겠다. 됐죠?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그리고 된소리 대기에서는 거기에 있는 조건들 기억해 주시고, 거기 이제 마지막 점, 된소리 대기에서 마지막 점을 봅시다. 합성어 구성에서 뒷부분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는 거거든. 얘를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를 그냥 된소리 대기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 설명에 따라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는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로서 지금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특히 아랫집의 경우 그때 시옷, 거기 시옷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얘 원칙은 발음하지 않는 거야. 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민서야. 그런데 발음하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하도 발음하다 보니까 거기 두 번째 아랫집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원칙은 발음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얘는 된소리 대기로 본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 교과서에서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개음화. 구개음화의 경우가 이제 조건이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탈락을 봅니다. 탈락에서 우선 자음군 단수나야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는 무조건 어디에서만? 발음에서, 끝소리에서만, 받침에서만입니다. 자음군 단수나는 받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 때. 그래서 이 자음군 단수나는 히읗 탈락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탈락. 지금 요게
어간에 리을이 들어있어서 얘가 활용이 될 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성어가 될 때도 리을 탈락이 나타나기도 하지. 소나무, 솔 더하기 나무, 소나무. 그래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128쪽 기읍 탈락, 아웃 탈락, 으 탈락. 이 탈락의 경우는 특히 모음 탈락의 경우는 표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론 리을 탈락도 표기에 반영이 되죠. 리을 탈락하고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된다. 따라서 이 표기에 반영이 되는 놈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형으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첨가, 니은 첨가랑 그 다음에 이제 사이소리 현상. 그럼 이제 사이소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된 소리 대기할 때도 이제 사이소리 현상 합성어가 될 때야. 그럼 사이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두 마리 결합할 때, 두 마리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세 가지야.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니은 두 개가 첨가가 되거나, 이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두 마리 결합할 때 뒤에말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니은 두 개가 첨가가 되거나. 그럴 때 시옷을 적는 건, 그럴 때 이게 사이소리 현상인데, 사이시옷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일 때,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일 때, 그리고 이 한자어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사로 된 말이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일 때,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일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시옷을 적어주는 거야. 여기 아랫집처럼.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거거든. 이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거는 발음이야, 발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안 나타나. 예를 들어서 노랫말, 우리 이렇게 발음하잖아. 노래 더하기 말. 여기 니은을 추가적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 책 앞에, 글 앞에 쓰는 거를 머리말이라고 하지. 얘는 이렇게 쓰지 않아. 왜? 얘는 머리말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이야, 발음.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사람 지역마다 발음 다를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잘 안 냅니다. 사실은 사이소리 현상 얘기보다는 그냥 니은 첨가로 퉁치는 거야. 차이가 있다면 이 사이소리 현상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거냐면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사이소리는 합성어에서만. 하지만 니은 첨가는 파생어에서도 일어나. 예를 볼까? 맨잎, 한여름. 지금 맨잎하고 한여름에서 맨하고 한을 보면 하이픈이 붙어 있지. 하이픈이 붙었으니까 맨잎하고 한여름의 경우는 뭐라는 거야? 그렇지. 접수어가 붙은 파생어라는 거야.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네. 여기 이현 첨가에서 네. 남모 2로 시작하는 형태성어인데. 네. 이게 뭐냐면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이중모음을 말하는 거거든.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 여름 한여름에서 여름 있죠? 얘가 여지. 여는 이제 반모음이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반모음이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축약. 축약은 히읗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결합되는 거. 그래서 위치는 상관이 없다. 히읗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발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음운의 변동으로 일어난 발음은 표준 발음이다. 음운의 변동으로 일어난 발음은 표준 발음이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이 그 함께 문제화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음운의 변동도 마쳤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네. 계속 봅니다. 이제 문장과 단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것까지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187쪽.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품사의 경우는 기능에 따라서 언으로 끝났고 의미에 따라서 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좀 주의해 주시고, 주성분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거 이제 다 격조서랑 관련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부속 성분을 주의해야지. 특히 부사어를 주의해 주셔야죠. 관형어, 부사어. 여기서 이제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요 관형어는 용언의 관형형, 그러니까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활용이 된 것까지도 관형어가 되는 거지. 또한 체언 자체가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고향 생각. 그러면 얘는 품사로는 고향이니까 명사지. 그런데 문장 성분으로는 뒤에 생각이라는 명사를, 그렇지, 생각의 범위를 좁혀준 거잖아. 고향으로 한정해 주는 거죠. 그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장 성분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법입니다.
문장의 짜임에서는 서술어의 개수죠. 즉 용언이 몇 개 들어있는지야. 용언이 하나로만 들어있다, 하나로만 끝났다, 그러면 혼문장. 용언이 둘 이상 들어있으면 견문장. 그러니까 견문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뭐 해보면 돼?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의 개수를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것,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 아는 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그럴 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의 경우는 전성어미와 관련되는 거였지.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를, 는, 던.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는 많이 있지만 이계도록 서, 요 네 가지 정도만. 서술절은 이중주어의 모습, 인용절은 라고와 고.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지 않은 게 뭐가 빠졌냐면, 그거 빠졌네요.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 필수 성분. 필수 성분은 주성분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왜냐?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 얘기하는 거잖아. 필수 성분은 필수적 부사어도 필수 성분인 거 아니야. 필수 성분하고 주성분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부사어였죠. 부사어를 뺐을 때 말이 되면 걔는 부사어를 빼도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필수 부사어인 거고, 부사어주의가 필요했다. 그 다음 문장의 짜임은 내가 설명한 것이 전부지. 그럴 때 190쪽을 봅니다. 190쪽에 제일 위에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에서 지금 종속적으로 이어진 게 의미적으로 그렇게 5가지로 살펴봤는데, 배경, 양보, 거기다가 하나 더 적어. 동시. 집에 가자마자 누웠다. 이런 거죠. 동시. 그래서 요 세 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문법적으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대등하게 이어진 거랑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랑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냐면, 이거 뒤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였지? 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대등하게, 바꿀 수 없으면 종속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제 종속적인 게 이게 방금 얘기했던 배경, 양보, 동시의 경우는 종속절이라는 것이 앞절에 영향을 받는 것이 뒷절이잖아.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배경, 양보, 요 동시의 경우는 앞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의미적으로. 무슨 말이냐? 집에 가는데 친구를 만났다. 집에 가지 않더라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비록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결국 뭐 했다는 거야? 우리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앞절에 영향을 안 받는 거란 말이야. 동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속절의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명사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기, 관형절, 관형사절에서는 니은는, 리을던. 그 다음에 191쪽 부사절에서는 이계도록서. 이거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부사절에서 이를 뭐라고 해놨어? 접사라고 해놨지. 그럼 접사면 뭐가 돼야 돼? 접사면 품사가 부사가 되는 거거든. 근데 품사가 부사가 되지 않아.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꼭 부사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해서 없이에서의 없이가 부사가 아니거든.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는 지금 이중주어 그리고 조사를 바꾸면 혼문장이 되죠. 어떻게? 민희의 마음씨가 곱다 이렇게 하면 혼문장이야.
민희의 마음씨가 곱다. 그 다음에 인용절의 경우는 라고와 고인데 이거는 직접 바꿔보면 된다는 것.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는 인용 표현이라고 해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을 바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거기 192쪽에 있는 거 가로 2번입니다. 두 문장의 서술어를 주목하여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지금 얼핏 보기에는 서술어가 다 하나씩밖에 없지만 첫 번째 문장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는 건 이건 와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형태라 볼 수 있겠지. 그런 면에서 얘는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견문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195쪽 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 정말. 문법 요소. 문법 요소. 우선 상대 높임, 청자죠. 그 상대 높임 또 뭐로 통해 실현되느냐? 종결 표현. 종결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종결 어미와 보조사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객체 높임은 특수어의 4개.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 그걸로 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에는 시제랑 동작상. 시제에서 주의할 것은 시제가 시제만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한 의미를 띌 수 있다는 것 주의가 필요하고,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완료된 것이냐. 그 다음 피동표현, 사동표현. 주어가 당한다, 주어가 시키다. 다시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것, 사동은 주어가 시키는 것. 꼭 생각을 해야 돼. 주어가 당하는 것, 주어가 시키는 것. 그래서 겹치는 게 이희리기가 겹치기 때문에 사동표현하고 피동표현을 구분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정표현에 대해서는 안부정하고 못부정. 그래서 안부정의 경우는 단순부정하고 의지부정을, 못부정은 능력부정을 드러낸다. 넘어갑니다. 내신이니까 196쪽에 있는 상대눈피법에서 그 표 있죠?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세요. 그래서 격식체에 해당하는 것 4개와 비격식체에 해당하는 것을 말투를 구분해야 돼. 어투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거 없네. 197쪽에 오른쪽 상단을 봅니다. 197쪽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간접 높임에서 얘는 이제 주체 높임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높임의 대상인 주어를 한 번에 높이느냐 아니면 2번에 걸쳐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랐던 거.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시제 표현에서 과거 시제에서는 대과거 주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197쪽 오른쪽 부분이야. 간접 높임 밑에 있는 수능 적중 포인트를 보시면 선어 말음이 앗, 엇의 다양한 의미에서 시제가 시제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 넘어갈게요. 198쪽. 왼쪽을 보시면 수능 적중 포인트. 수능 적중 포인트 거기다 별표해 주세요. 절대 시제랑 상대 시제. 지금 절대 시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절대 시제가 되는데, 절대 시제는 뭐랑 뭐를 견주는 거냐면 발화시, 말할 때와 사건이 벌어진 때를 견주는 거야. 말하기 전에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그럼 과거.
지금 말하는 중에 사건도 일어나고 있느냐, 현재. 앞으로 일어날 거냐, 미래야. 반면에 상대 시제는 사건과 사건의 관계야. 다시, 상대 시제는 사건과 사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볼게요. 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낮잠을 잔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현재가 된단 말이야. 반면에 니은에서 본다면 낮잠을 잤을 때 낮잠을 잤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말하는 거야. 절대 시제는 말하는 것과 상관이야. 뛰어노는 거는 말하기 전에 벌어진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절대 시제에 따르면. 하지만 상대 시제에 따르면 사건과 사건의 관계야. 잠을 잔 것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과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현재야. 이해했어? 자는 순간에 그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라고. 다시, 절대 시제는 말하는 것과 사건의 관계예요. 상대 시제는 사건과 사건의 관계입니다. 그 사건이 이뤄질 때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예요. 먼저 일어났던 거냐?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일어난 거냐? 상대 시제, 절대 시제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용표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용절과 관련되는 건데 얘는 이제 조사, 라고와 고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꿔보는 거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얘는 바꾸면 끝이야. 그 다음 피동표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가 당하는 것. 그럴 때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중피동이라 해서 이중피동은 무조건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그리고 피동표현을 쓰는 이유, 거기에 예문, 밑에 있는 조건, 그 상황들. 피동표현을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이런 의도로 피동표현이 사용된다. 사동표현은 시키는 거지. 주어가 시키는 것. 사동표현은 주어가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수능 적중 포인트 거기다가 별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구별하기 가장 손쉬운 거는 개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사동입니다. 개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사동, 그렇지 않으면 피동. 지금 거기는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어지다로 바꿀 수 있으면 피동, 개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 사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표현인데, 부정표현의 경우는 명령문하고 청유문일 때는 형태가 좀 달라지죠. 명령과 청유문일 때는 말다 부정문, 하지 마라, 하지 말자, 말다 부정문.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에는 소단원 문제부터 중단원 문제까지 전부 풉니다. 맨 처음부터. 네, 맨 처음부터요.